카누. Like a rabbit in headlights. They're stung by all your ch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Santa Fe. 이어서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뭐지? 특진비가 부담스러워 고민이 많았던 연미 씨 앞으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은 정훈 씨 가족 앞으로도 병원비가 환급되었다는 참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정말?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 앞으로. 건강보험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아프더라도 걱정 없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건강보험이 만들어갑니다. 이미 당신은 여행 중입니다. 이곳 제2터미널에서 공항 작품으로 만나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세를 위한 상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놈네 책사가 분명 있어. 누군지 찾아야 돼.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퀵 서비스 왔던데요? 어머나 이게 뭐야? 성공하려는 욕심이 인을 늙어뜨린 거야. 뇌혈관 센터? 혹시 그동안 우리 감쪽같이 속였구나? 나 스튜어드 진심으로 열심히 해볼게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그 남자 동양공 조종사야 확실해. 우진이 연애해요? 차도일하는 승무원하고요? 당신 때문에 고정 무파 같았던 내 일상이 초토화됐습니다. 사귄다는 거짓말 왜 한 겁니까? 저 송 기자님 좋아합니다. 한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 전체를 졸른 흔적이 강하게 졸은 걸로 보입니다. 유사 수신 약 140억 정도 수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총을 폭발한 건데. 혹시 박종철 씨라고 아세요? 저도 박종철인데요. 제가 지금 박종철을 찾고 있어요. 박종철 씨가 박종철 씨를 찾아요? 본인 사망 신고도 안 되시는 거고요? 지금 제 딸이 박종철 씨 딸이에요. 네? 저는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법정 구속을 안 시키면 누가 납득을 할까요? 내가 왜 신고를 했을까? 어떡하세요? 모자이크 처리를 인준이 못 들었어요? 뭐야? 큰 감태를 보면 무서워요. 진짜 물귀신가. 나 혼자 거기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니 너무 커. 큰 고래 아니야? 큰 고래? 우와! 물개가 있다고? 나 처음 봤을 때 가까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 예술을 맞나?
use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V30는 수많은 것들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풍경은 더 멋지게, 인물은 알아서 더 살려주고, 어두운가? 어두우면 밝혀주고, 치타야? 궁금한 걸 보면 답도 찾을 수 있죠. 우와, 고양이네. 볼 줄 아니까 스스로 해결한다. 볼 줄 아는 인공지능의 시작. LG V30s. Thank you. 무엇을 하든 미세먼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 시대의 고민에 코웨이가 청정으로 답합니다. 코웨이. The ultimate luxury SUV is now even more refined. Attraction is only natural. Introducing the new Range Rover.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달 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특사단 방북대 합의한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은 다음 달 초에 열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과 남북 대화 국면 속에 일정이 조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규모를 줄여 다음 달 1일 시작하되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해 종료일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랜드 구정입사자 전원 면직 조처를 내린 정부가 추가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합격하고도 점수 조작으로 탈락한 응시자들은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노조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직원 면직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오는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야당과의 제휴가 점쳐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를 위해 개헌하자는 권유를 비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높이 32m짜리 크레인이 인근 버스 정류장을 덮쳤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청약묵도라는 말이 나오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오늘 분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과열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모델하우스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전처럼 2박 3일이 아니라 하루짜리 회담이 될 거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회담의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입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 정상 간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을 하루짜리 당일 회담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의 의제가 많지 않고 목표가 가단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서
근본적인 진전이 있어야, 즉 북핵 문제가 풀려야 논의 분야를 경제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이를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판문점 회담이 남북 정상 간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간 실질적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준비위는 또 이달 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정상회담의 틀과 내용을 북측과 조율할 방침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3월 말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은 다음 달 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남과 북의 외교 수장들도 바빠졌습니다. 우리 외교장관은 미국 워싱턴으로, 또 북한 외무상은 유럽의 스웨덴을 찾아서 회담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스웨덴 체류 일정을 이틀 더 늘렸는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스웨덴에 도착한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레벤 총리를 전격 예방했습니다. 레벤 총리는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레벤 총리를 만난 뒤 이틀이던 회담 일정도 나흘로 연장했습니다. 갈스트램 외무장관과 만나선 북한 억류 미국인 문제를 논의했는데 일정이 늘어나면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리 외무상과 스웨덴 접촉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started pulling together ideas and giving orders for different individuals to undertake certain actions. 워싱턴을 찾은 강경화 외교장관은 미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남북과 북미 양대 정상회담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의구심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의 외교수장 회동은 인준 청문회 전에 외국 인사를 만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성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강 장관은 이에 따라 국무장관 대행인 설리반 부장관을 만나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평창올림픽과 대화 국면 속에서 한 달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4월 1일 시작하되 다음 달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감안해서 훈련 종료 시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은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독수리 훈련,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로 구성됩니다. 대화 국면 속에 한 달 늦춰진 올해의 경우 독수리 훈련은 4월 1일, 키 리졸브는 4월 23일 시작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특히 키 리졸브는 남북 정상회담 기간을 피해 일주일로 줄이려 했다가 원래대로 2주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에도 훈련이 열리는 겁니다. 키 리졸브는 한미군 지휘부의 가상훈련인데다 이번엔 특히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대북 무력 시위로 비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KR 연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체인 등 선제 타격 개념의 공세적 훈련이 아니라 방어적 개념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전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종료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모와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군 전략 무기는 오지 않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된 소형 항모급인 강습 상륙함 와스프가 참가합니다. 핵심적인 훈련은 정상회담 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0일 훈련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언급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남북과 또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일본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수사팀 안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 등 수사팀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밤샘 조사를 끝낸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팀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 두 가지 모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측근들의 진술은 허위, 검찰의 압수물은 조작됐다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게 된다는 점은 문 총장에게 부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여부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늦어져 비판을 받았던 만큼 검찰은 다음 주 초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하나 더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부실투성이었던 성동조선에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던 배경이 뭔지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 임찬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성동조선 해양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0억 원 가까운 돈을 건넨 시기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조선은 2008년에 경영 위기를 맞아서 2010년부터는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8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한 결과 법정 관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성동조선의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와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성동조선 정홍준 전 회장 등을 소환해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감사원도 수출입은행이 거액을 지원하면서도 성동조선에 대한 경영관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며 당시 수출입은행장의 규정 위반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끝난 후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의혹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했던 226명을 면직 처리하기로 한 정부가 당시에 최종 합격하고도 억울하게 떨어졌던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랜드에 채용 비리가 아직 더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518명을 뽑았던 2013년 강원랜드 채용 전형에선 합격자의 무려 95%인 493명이 부정 청탁을 했습니다. 강원랜드 측은 이 가운데 단순히 청탁만 한 267명 말고 점수 조작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226명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채용 외에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도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전면 재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입사한 사람들 중에 유명인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중에 특혜 채용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최종 합격 대상인데도 면접 점수 조작으로 탈락한 4명이 우선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탈락자들은 평가 자료 등 근거가 부족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대통령의 면직 지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면직이 결정된 부정 채용 입사자들도 변호사에게 자문받고 소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말에 수사 의뢰한 47건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음 달부터 속속 마무리될 걸로 보여 강원랜드처럼 검찰 기소만으로 면직되는 부정 입사자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청년에게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파격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선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 4조 원을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한순구 기자입니다. 공장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소식이 일단 반갑습니다. 이제 조그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원책이 나올수록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한 젊은이들은 기존에 있던 정부 지원도 받기 쉽지 않았다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각종 지원이 한시적인 데다 무조건 3년을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반응입니다. 그런 정보를 솔직히 알아내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 그거를 안다고 해도 바쁜 일상 중에서 그걸 준비하는 것도 좀 솔직히 쉽지가 않고요. 김동연 부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추경 필요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선거용 대책이라고 맞섰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선거를 불과 2달 남겨둔 시점이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직접 발의 카드로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공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총리 추천권과 선거 제도를 놓고 야당이 접점을 찾아가자 청와대는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예고한 개헌안 직접 발의가 닷새 앞으로 임박한 오늘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 개헌안을 6월까지 만들자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책임 총리.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와 정당 지지율 간 비례성 강화를 추진할 뜻도 밝혔습니다. 소수 야당의 수건인 선거제도 개혁에 협력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특히 정의당은 국회 총리 추천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 조건으로 6월 개헌 투표 당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책임 공방만 격화되면은 개헌은 자초될 수밖에 없지 않냐.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향적인 안을 내고 개헌 의지가 확인된다면 시기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야권이 개헌 시점 연장 쪽으로 뭉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와 여당은 6월 개헌을 위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든 선출하든 국회 권한만 강화된다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뜻에 배치되는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 권한을 비판하실 시간에 즉각 개헌 논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좌초될 수밖에 없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날의 행적이 담긴 사진들을 검찰에 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사진이라면서 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새롭게 확보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찍힌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일종의 알리바이 입증용입니다. 정 전 의원 측은 이 사진을 비롯해 사건 당일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자신의 행적이 기록된 사진 780여 장을 확보했다면서 검찰에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를 당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아는 오늘 검찰에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 대한 비공개 복당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복당을 강하게 희망했지만 당원 자격 멸실된 것은 BBK이므로 복당을 시켜놓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면 될 일이고요. 민주당은 성추행 의혹 관련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당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밀봉된 채 오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됩니다. 정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모레 일요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서울 강남의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오던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새벽부터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델하우스 앞에는 개장 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6시쯤 도착했습니다. 당첨되려고 뭘 나누었습니까? 위장 전입과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 된다는 고지문이 곳곳에 내걸렸지만 오늘 하루만 약 15,000명이 몰렸습니다. 강남 지역이지만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00만 원 이상 낮게 책정돼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런 청약 과열이 모처럼의 시장 안정세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토부는 모델하우스에서 접수하는 특별 공급 물량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직접 서류가 제출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라든지 또 청약통장 불법 등 방지하고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한 파리 대책에 따라 당첨되더라도 계약자는 최소 6억 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사실상 청약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예비 당첨자를 늘리고 분양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SBS 정연입니다. 이렇게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우리와 달리 일본에서는 주인 없는 땅과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와 경기 침체 때문인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도쿄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주택가 뒷산이 태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복구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寝てる間に来られると怖いのでこの部屋はもう使えない状態になってます.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은 일본 전국에 41,600제곱킬로미터나 됩니다. 일본 국토의 11%, 남한 면적의 40%에 육박합니다. 도쿄 외곽 도시 한복판엔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큰 길 옆까지 삐져나왔습니다. 狭くなってるし危ないですよね。それで風吹くと上からトタンがこう飛んでくる。 이 집은 마지막 등기가 이루어진 게 120년 전입니다. 현재는 소유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돼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등기 비용이 우리 돈 100만 원이 넘고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상속 등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주인을 찾기 힘든 땅과 집을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2040년에는 주인 없는 땅이 홋카이도 면적만큼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때는 부의 상징이었던 부동산들이 초고령화에 밀려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일본의 현실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서울시가 송파구 문정동을 대규모로 개발해 조성한 문정도시개발구역입니다. 토지 정리와 단지 조성, 분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양 뒤에도 직접 관리하며 신성장 동력 산업 공간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실태는 어떨까요? 노동규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서울 문정도시개발구역, 이른바 문정지구입니다. 55만 제곱미터 면적에 법원, 검찰청 등 공공시설과 그리고 미래형 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서울시가 10년 걸쳐 공들인 동남권 최대 개발구역입니다.
미래 업무단지안 산업 컨벤션 시설에 가봤습니다. 기업 미팅을 위한 사무 공간 대신 패백 시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신랑 신부 축의금 접수대도 보이고 제일 큰 공간에선 결혼식을 준비하는 꽃장식이 한창입니다. 주로 용도는 뭐예요? 기업 회의장이나 산업 전시장으로 쓰도록 용도가 지정된 곳에서 불법 예식업을 하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건물은 연구소나 도서관 같은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 시설만 입주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입주하실 때 뭐 여기가 무슨 스마트 시티라 그래.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산업교육 용도로 지정된 곳에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학원까지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7개 블럭 11,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R&D나 신성장 동력산업 등 미래산업을 위한 시설을 세워 분양 뒤까지 관리하겠다고 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세제 혜택까지 받아 건물 짓고 분양 마친 사업자들은 대부분 해산됐고 이들로부터 분양받거나 임대해 영업 중인 업체들만 난립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청산 절차를 하고 수분양자로 넘어가고 또 수분양자는 다시 또 그 재임대나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그 4인 간의 계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문정지구 입주 실태를 챙기는 담당 공무원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입주 관리에 손 놓고 있던 시행사 SH공사는 뒤늦게 용도에 안 맞는 입주업체들은 퇴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입주 관리로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데 이어 퇴거 조치마저 현실화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송전만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한 상조업체가 경기 고양시에 장례식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미 허가까지 받았는데 고양시가 아닌 서울 마포구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촛불을, 다른 손에는 노란 깃발을 나눠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철회하라! 주민이 반대하는 건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경기 고양시의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을 예정인 장례식장입니다. 마포구도 아닌데 반대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서울 마포구. 이곳은 장례식장이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사실상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가 되는 이 하천을 중심으로 두 곳은 불과 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람상조가 고양시 주민에겐 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구해놓고선 정작 더 가까운 아파트 주민 의견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장례식장 명칭에 상암이란 단어를 집어넣기도 했었다고 항의합니다. 우리 상암동 시민한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었어요. 상의도 없었어요.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들인데 가뜩이나 우울한데 장례식장 보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주민은 보람상조가 장례식장을 짓고선 슬그머니 납골 땅까지 차리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보람상조는 장례식장 부지 옆에 국방대학원 등이 있어 납골 땅을 지을 일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현행법상 교육시설 근처엔 납골 땅을 지을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을 알고 많은 자금을 지금 사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상암동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마저 보람상조 비리 제보를 받겠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오늘 경기 용인의 한 공사 현장에서 또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높이 30m가 넘는 크레인이 버스 정류장을 덮쳤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제 H빔이 버스 정류장 위를 덮쳤습니다. 유리벽은 박살났고 크레인 끝에 매달린 육중한 도르래는 정류장 안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높이 32m짜리 이동식 크레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정류장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근무를 하는데 풍 소리가 처음에 나면서 펜스가 저희 컨테이너를 덮쳤어요.
그 다음에 쿵쿵거리더니 크레인 넘어갔더라고요. 사고 크레인을 조종하던 기사는 무게가 5톤인 H빔을 들어올리던 중에 현장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 등 공사 관계자를 불러 H빔의 무게가 적정했는지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새로 짓던 육교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허리케인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겠다던 육교가 무너져 차량 8대를 덮치면서 4명이 숨졌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상판이 한순간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무너진 상판 아래 깔려버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심에서 신축 공사 중인 950톤짜리 육교가 무너졌습니다. 내년 초 개장을 앞두고 교각 위에 육교 상판을 올린 지 닷새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Sounded like earthquake, but what it looked like was I saw the most terrifying view of this bridge collapse. 개통 전이라 보행자는 없었지만 도로를 달리던 차량 8대가 상판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육교는 한 대학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지었는데 허리케인 최고 강도인 5등급에도 견딜 수 있고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부실 공사 가능성에 주목하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한 공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치과 재료업계에서 유명한 한 업체가 치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을 높게 책정해놓고 의사들에게 부품을 싸게 공급해 그만큼 뒷돈을 챙길 수 있게 해줬다는 건데 경찰은 수사 대상 치과가 전국 1,200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년이 넘게 치과 재료와 의료기기를 판매해온 업체입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치과 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를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치료한 ESU는 합금을 시중 공급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싼 값에 넘겨온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헐값에 납품받은 치과가 당초 부품 가격대로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봤다며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루된 치과만 전국적으로 무려 1,200곳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거래를 하는 치과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병의원이 연루된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치과들을 상대로 금전적 이득을 준 분명한 리베이트 행위라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합금을 싸게 팔았을 뿐이라며 리베이트를 건넨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회사 정책으로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리베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처벌된 건 적도 없고. 경찰은 해당 치과 재료 업체와 합금을 거래한 치과 병의원, 대표 의사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낮은 대출 금리를 내세웠던 인터넷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은행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여서 대출 받으실 때 금리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출범 당시 최저 2.8%대의 저렴한 대출 금리를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인터넷 거래로 절감된 영업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늘려야 되는 거는 서버 용량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범 당시 마이너스 통장 평균 대출 금리는 연 3.25%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폭증하자 이후 매달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불과 6개월 만에 4.21%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시중은행의 인상폭은 최대 0.39%포인트 정도였지만 카카오뱅크는 거의 1%포인트나 올린 겁니다. K뱅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시중은행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습니다. 인터넷 은행 출범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불러올 거라던 기대가 무색한 겁니다. 인터넷 뱅크가 처음에 출연할 때 저금리를 표방한 것은
사실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반짝 효과 행사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인터넷 은행들도 높은 예대 마진을 통한 수익의 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19개 국내 은행은 6년 만에 최대인 11조 2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은행의 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난 졸음운전 사고는 2,116건이고 그로 인해 379명이 숨졌습니다. 졸음운전을 부르는 전세버스나 화물차의 열악한 근무 실태와 대안을 보도해 드렸는데 졸음운전 사망사고의 3분의 1은 일반 승용차가 내고 있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할 때 하염없이 몰려드는 졸음. 이겨내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스낵하고 사탕하고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 졸음 좀 쫓을까 하고서요. 냄새가 독하잖아. 그만 냄새 바른다고 바르면은 이 향이 막 오기 때문에 정신이 좀 바짝 차고 있는 거야. 달리는 차에서 이렇게 흔들고 갑니다. 이렇게 대고 그러면 바람에 쏠리니까 이게 안 빠지게 정신 차리고서 똑바로 잡고 가는. 휴게소에서 쪽잠이라도 자는 게 최고인데 그래도 개운치 않고 또 졸게 된다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잤는데도 좀 피곤을 좀 느끼고 계속 이렇게 자도 덜 잔 기분. 대개는 잠을 깬 뒤에 커피를 마시는데 반대로 커피를 마신 뒤 잠시 눈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른바 커피냅이라고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효과를 내려면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동안 잠을 자면 아데노신이라는 피로물질까지 없애줘 피로 회복 효과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효과가 입증돼 외국에선 장려 캠페인까지 벌일 정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토교통청과 경찰청과 공조해서 실제 고속도로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커피냅 관련된 캠페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하루는 커피를 마시고 또 다른 날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각각 20분을 잔 뒤 기억력과 주의력을 평가해봤습니다. 시작할게요. 비몽사몽 헤매는 피실험자. 빨강, 파랑, 노랑, 빨강, 파랑, 파랑이 노랑, 파랑, 빨강, 이거 아닌데. 커피를 마시고 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수행 능력에서 훨씬 뛰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자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올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의외로 좀 신기했어요. 잠자고 난 뒤에 뇌파 사진을 봐도 졸린 상태를 나타내는 붉은색이 확연히 덜 나타났습니다. 카페인 낮잠의 효과를 좀 누리면서 낮잠의 부정적인 효과, 낮잠을 잤는데 뇌가 깨지 않아서 멍한 상태로 있는 것을 예방하는. 커피냅이 효과를 보려면 20분 이내로 자야 합니다. 그 이상 잠자게 되면 잠이 덜 깨서 피곤하고 나른한 수면 무력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어린 나이에 한쪽 다리를 잃은 뒤 삶의 무게를 견뎌온 한 청년이 평생 꿈꿔온 무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골잡이 정승환 선수, 그리고 그의 꿈의 무대인 평창 패럴림픽 이야기인데요. 소셜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정승환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체격적으로 작고 제가 힘은 약하지만 스킬이나 민첩함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장비 매니저님 계셔가지고 저희 맞게끔 다 세팅해 주시고 계세요. 왜냐면 저희는 장비가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 집 앞 공사 앞 현장에서 상수도 파이프에 깔렸는데 깨어보니까 이제 병원이더라고요. 1, 2년 후에 알았던 것 같아요. 다리가 자라지 않는구나.
주말 취미생활로 시작했죠. 되게 조그맣고 힘도 약하고 운동도 해본 적도 없던 저에게 다들 기대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왜 어릴 때 장애를 입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 삶이 바뀌었고 제 삶을 개척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썰매를 타면은 물 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가 물 만나는 그런 것처럼 아주 이렇게 활기차게 나가는 거 보면 되게 멋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 많았죠. 네. 한 해 한 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 평창이란 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 평창의 무대에 서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순간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상상하면서 준비했는데 정말 마지막 경기는 꼭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장치 부품을 구입할 때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이 미리 짜고 입찰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효성은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2호기 부품 입찰에 최저가를 적어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효성은 다른 입찰업체인 LS산전보다 1억 원 적은 3억 6,30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두 회사의 담당 직원들이 미리 짜고 밀어주기를 한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효성 직원은 한수원, 즉 한국수력원자력과 LS산전의 기술평가회의 때 LS산전 직원인 척 참가했습니다. 또 LS산전의 회의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효성은 개인 차원의 비리라면서도 담합에 가담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효성 전 직원은 한수원 담당 직원에게 눈 감아주는 대가를 제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눈 감아줄 테니까 저녁에 강남에서 술을 진하게 사라. 한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조달처나 이쪽에서는 인지를 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제적으로. 검찰은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효성 직원 5명과 LS산전 직원 1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성폭력 피해 폭로가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는 이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나도 당신이 겪은 것과 같은 성폭력을 경험했다. 쉽지 않은 고백 속에 유명 인사들의 추악한 민낯이 연일 폭로되며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그 충격 이후 시민들의 미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봅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일단은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미투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성폭력 문제를 의식해 행동에 주의하기 시작했다는 응답도 90%에 달했습니다. 미투로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성폭력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목격할 경우에 전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63%에 달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항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숨기고 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좀 더 자신 있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정작 문제를 제기하면 여전히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20, 30대에서 이렇게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 해결 의지에 대해 아직은 의구심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결하고 미투가 지적한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법체계 개선과 집단 내 성폭력 징계체계 확립 같은 시스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응답했습니다. 처벌을 제대로 해야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퇴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택, 김기덕, 고은 등 유명 예술인들의 작품을 교과서나 무대에서 배제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당장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15일 전국 남녀 1,000명을 상대로 모바일 조사했으며 신뢰 구간 95%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권애리입니다. 전 세계 미투 운동의 물결 속에 무슬림 여성도 침묵을 깨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억압해온 악습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매년 200만 명의 이슬람 신자가 성지 순례를 위해 찾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중동의 미투 운동은 가장 성스러운 의식인 성지 순례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And I've had men's genitals squashed up against me at the back. At one point, this came off, and I was being strangled from behind, where they were pushing and pulling this at the back. They had to stop to release me. I was really scared. 모스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경험담도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선 지난달 성추행 가해자가 징역 3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선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4년 전에야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그 첫 번째 처벌 사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현장 CCTV 영상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의 용기에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폭로가 가해자 처벌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여성의 90% 이상이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지만 성범죄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리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미투 물결의 파고가 이슬람 여성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엔 남성 우월주의 문화의 문턱이 아직은 더 높아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정현 선수가 황제 로저 페더러와 49일 만에 다시 맞붙었습니다. 비록 서브 난조 때문에 아쉽게 지긴 했지만 아시아 최고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호주 오픈 준결승에서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한 뒤 49일 만에 페더러를 다시 만난 정현은 경기 초반 대등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내줬지만 페더러의 두 번째 서브 게임을 따내며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서브가 아쉬웠습니다. 첫 서브 성공률이 평소보다 10%나 낮은 52%에 불과했고 에이스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며 1세트를 7대 5로 내줬습니다. 2세트 첫 게임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손쉬운 발리를 넘기지 못해 페더러의 서브 게임을 따낼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후 급격하게 흔들린 정현은 일방적으로 끌려간 끝에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졌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페더러 선수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다음에 만나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4강엔 오르지 못했지만 정현은 상금 1억 8천만 원을 얻어 시즌 상금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랭킹 포인트도 180점을 획득해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23위에 올라 일본의 니시코리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 랭킹 선수가 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이른바 5성 어벤져스로 불리는 우리 휠체어 컬링팀이 준결승에서 노르웨이에 졌습니다. 우리 팀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일 캐나다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유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승 진출의 염원이 담긴 뜨거운 응원 속에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접전을 펼쳤습니다. 4엔드까지 4대4로 맞섰고 5엔드와 6엔드엔 서로 득점 없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7엔드에서 2점을 내주며 벼랑 끝에 몰린 우리나라는 마지막 8엔드에서 극적으로 동점을 이뤘습니다. 상대의 연이은 실수를 놓치지 않고 2점을 뽑아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연장전에서 스톤이 호그라인을 잇따라 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서순석의 마지막 스톤이 하우스를 그냥 지나쳐 노르웨이에 결승점을 내줬습니다. 예선에서 난적 노르웨이에 기권패했던 우리 팀은 또다시 벽을 넘지 못하고 사상 첫 금메달의 꿈을 아쉽게 접었습니다. 오늘처럼만 좀 하다가 마지막 사실 안 된 부분만 약간 체크만 잘 되면 내일은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휠체어 컬링팀 5성 어벤져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캐나다를 상대로 반드시 동메달을 따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컬링 열풍을 일으킨 팀킴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첫 올림픽 은메달을 따낸 기세로 모레 개막하는 세계선수권에서 사상 첫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꿈을 꾸는 듯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국민 스타가 된 선수들은 가는 곳마다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광고 촬영과 방송 출연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시간입니다. 관심을 주시는 만큼 세계선수권에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레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이번 세계선수권에선 평창올림픽 결승 상대 스웨덴과 재대결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예선에선 이기고도 올림픽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쳤던 팀킴은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최고의 명승부를 펼친 상대 일본의 팀 후지사와와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일본의 사상 첫 메달을 안긴 캐나다 출신 린드 감독은 이번엔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한일전을 준비합니다. 한국 여자 컬링의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은 컬스테이로 불린 경기도청이 2차례 기록한 4위입니다. 팀킴이 메달을 딴다면 또 한 번 한국 컬링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SBS 프로볼링 나주 투어에서 윤희여 선수가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무려 9번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오전까지 약간의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이 되면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이후로 주말 내내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평창 패럴림픽. 폐막식인 모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폐막식이 열리는 밤 시간대 체감 온도는 영하 2도에서 3도 안팎으로 개막식 때보다는 덜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취업에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겁니다. 그래야 입사 시험장에 돈이나 특권, 백 이런 거 무겁게 챙겨가는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연장 시대에서 나아갈 길을 우리는 메디컬 기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브레인 마사지. 몸을 넘어 브레인까지 마사지하는 기술. 메디컬 기술로 진화하는 마사지 체어, 바디프렌드. 하이모, 탈모 완전 정복. 모발 하이모. 올레드, 당신의 생각을 마주 보다. 당신에 맞춰
더 좋은 화질을 만들어주고 와, 멋지다. 궁금한 것은 바로 답을 줍니다. 이 영화 주인공이 누구지? 감동의 순간은 쉽게 공유하고 이 음악 좋은데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어줘. 추억의 순간도 바로 보여줍니다. 저기 가본 곳인데 작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찍은 사진 보여줘. 당신의 생각을 읽고 당신에 맞춰 진화하는 TV. 올레드, 인공지능으로 TV의 차원을 한 번 더 올리다. LG 올레드 TV AI 땡큐. 금메달! 대한민국 금메달 이승훈! 와, 빨라. 야, 렌즈에 돌리니까 더 맛있네. 금메달 맛이야. 골드 에디션. 엄마, 나 골드 먹었어. 힐크릭을 입는 순간 필드의 모든 것이 바뀌죠. 화려한 루틴의 시작. It's British golfwear. Hill Creek. He deals the cards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이어서 궁금한 이야기 Y가 방송됩니다. 혁수야, 다리 아프다. 시내로 해. 알겠어요. 난 조식 포함으로. 난 수영장이랑 스파. 난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 조건들을 어떻게 다 맞춰? 어머, 드립하고는 맞춰줘요. 원하는 조건은 물론 원하는 가격까지 드립하고에선 간단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호텔 드립하고. 이가탄 효과. 잇몸병이 확실하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에 탁월한 선택. 이가탄 먹어보면 잇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가탄. 혁수야, 다리 아프다. 시내로 해. 알겠어요. 난 조식 포함으로. 난 수영장이랑 스파. 난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이 조건들을 어떻게 다 맞춰? 어머, 드립하고는 맞춰줘요. 원하는 조건은 물론 원하는 가격까지 드립하고에선 간단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호텔 드립하고. 꿀피부 트레이닝! 얼굴 쭉 펴고 허니부시 한 입에 쏙. 발효 허니부시로 피부를 탱탱하게. 피부에 꿀 떨어질걸. 피부에 이너셋 허니부시. 고려 건국 1100년 찬란한 역사의 기록. 고려 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평창 특별전.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된 고려, 하나되는 남과 북. 홍보대사 원어원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된 무료 전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려 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평창 특별전. 한국인 피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받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 전체를 졸른 흔적이 강하게 졸은 걸로 보입니다. 유사 수집 그리고 약 140억 정도 수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못 들었어요? 뭐야? 큰 감태를 보면 무서워요. 진짜 물귀신 것 같아요. 나 혼자 거기서 너무 두려워가지고